안녕하세요. 한충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 소설을 쓰면서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쓴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스토리를 어느 정도 구상을 한 다음에 직접적으로 이제 쓰기 시작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결정해야 했던 것은 그 어느 시점으로 쓸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소설을 쓰는 시점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1인칭 주인공 시점과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을 살펴보면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장점의 경우에는 주인공의 감정이입하여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전개할 수 있다. 주관적 심의, 행적 감상을 서술하기 용이하다. 독자가 주인공과 자신을 동일시하여 공감과 감정이입을 쉽게 할 수 있다. 단점으로서는 사건의 중심에 서는 주인공에 함몰되어 이야기가 객관적인 시야를 잃기 쉽다. 주인공 외의 인물의 감정을 직접 서술할 수 없다. 주인공이 보고 듣는 것만을 서술할 수 있기 때문이죠. 주인공의 시자를 빌려야 하기 때문에 작가가 의도한 바를 독자에게 직접 전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어떤 기술에 있어서 좀 제한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의 장점의 경우에는 편집자적 논평을 사용하기 쉽다. 작가의 사상 또는 주관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등장인물의 내면이나 성격에 대해 직접 서술할 수 있고 시공간의 제약에서 자유롭다. 즉 작가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것이고요. 단점의 경우에는 서술자의 눈으로 쓰는 묘사 또는 등장인물 간의 대화를 적절하게 배치하지 못할 경우 딱딱하고 무미건조한 정보만을 사전처럼 줄줄이 붙어내는, 여기는 설명충이라고까지 되어 있는데요. 재미없는 글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독자의 상상력을 제한하는 동시에 몰입감을 깨트려 지루하게 되기도 쉽다 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쓸까 하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마리아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여러 사건들, 여러 인물들에 대한 얘기도 함께 엮어서 좀 더 다이나믹하게 이야기를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소설이 길어질 것 같고, 저처럼 이제 경험이 없는 사람이 소설을 길게 쓴다는 것도 부담이 되고, 또 마찬가지로 나중에 읽는 사람들을 생각해서도 길게 쓰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결국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제가 고통이란 주제로 쓰는 것이고, 특히 마리아의 고통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인칭 주인공 시점, 마리아의 시점으로 썼을 때 더 감정 표현을 잘하고 독자들에게도 와닿게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나중에 생각지도 못한 장점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은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으로서 어떤 장면이나 인물에 대한 묘사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연습도 많이 하고 흔한 말로 갈고 닦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은 사실은 그런 것들이 그렇게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의 경우에는 장면이 바뀔 때마다 어떤 장면에 대한 자세한 묘사, 그리고 각각의 그곳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감정이나 어떤 상황의 묘사 등 많은 부분을 할애해야 될 가능성이 있지만은 1인칭 같으면은 생각보다 간단하게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주인공이 마음 상태에 따라서 어떤 새로운 장면이 들어섰을 때 주의 것들을 전혀 신경 쓰지 못했다,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게끔 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 소설이 2000년 전 중동지방 시골의 14살 소녀의 입장에서 쓰는 것인데, 만일 그 표현이나 그런 것들이 정말 너무 화려하게 세익스피어처럼 화려한 문장을 구사한다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못할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썼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쓰면은 마찬가지로 마리아의 입장에서 어떤 감정이입도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좀 투박한 느낌이 들게 쓰는 것도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좋은 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썼을 때의 단점은 2000년 전 중동지방 시골 소녀
입장에서 써야 되는데 저라는 건 전혀 상황이 틀리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2000년 지나서 지역적으로 그리고 성별도 틀리고 나이도 틀리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차이를 뛰어넘어서 그 마리아의 감정을 써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쓸 때는 어떤 뭐 마리아의 상황에서 빙의해서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뭐 얼마나 그 감정이 이입이 됐는지는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단점은 쓸 수 있는 표현이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 어떤 장면을 모사할 때 머릿속에 이런 것이 떠올랐다고 생각을 하면은 예를 들자면 안개가 자욱한 밤에 희뿌연 가로등 불빛처럼 라고 하면은 아마 이러한 표현은 마리아가 절대로 안 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는 가로등이 없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제한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소설의 후반부 작업은 많이 이렇게 다듬고 그 솎아내는 그런 작업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마리아가 절대 사용했을 것 같지 않은 그런 표현들을 걷어내는 그런 작업들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마리아가 안 썼을 것 같은 표현은 다 없앴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어쩌면 아직도 남아있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발견하는 분들은 아래 댓글에 좀 올려주시면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솎아내는 작업을 하면서 그 막판에 발견한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우지 않고 그냥 놔뒀습니다. 그 표현상에서 너무나 자연스러웠기 때문에 저도 비교적 나중에 발견했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혹시 이 글을 읽는 분들도 그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일부러 남겨놓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이것을 발견하는 분들도 밑에 댓글에다 혹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중에 어떤 것은 마찬가지로 소설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아마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아웃라인은 나와 있지만은 전체적인 어떤 스토리나 이런 것들은 아직도 많이 구상을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은 오래 걸리고 아마 어려운 작업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을 보시는 분들도 저를 좀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